1편 행정학 총론 1. 미국의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를 둔 조직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경영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경쟁에 노출되는 반면, 행정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구조적 접근 방법에는 과학적 관리법, 관료제 이론 등이 있으며, 공식적 구조가 최적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 준다는 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4.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체제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운영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까지 담당하므로 관료들의 정치 세력화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5. 사회의 발전에 따른 입법 활동의 기술적 복잡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의 필요성이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6. 행정국가는 거대 정부 현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보다는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7. 파킨슨의 법칙은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와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팽창시키려는 역기능을 의미한다. 8. 정부의 중재 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말한다. 9. 공공재가 지니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은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10.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11.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과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12.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참여, 정보공개제도, 공청회,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이 있다. 13. 정부의 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므로 XP 효율성의 가능성이 크다. 14.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입장은 민영화의 확대를 강조하지만, 이는 또 다른 시장 실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15. 정부 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 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16. 정부 수입의 많은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비용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17.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부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 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P 효율성 등을 제시한다. 18. 공유제는 과잉 소비에 따른 고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화이다. 19.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도 요금제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시장에 방치할 경우에는 자연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1. 공유제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이므로 공급 비용의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22. 연안 어장, 목초지, 관계시설, 산림자원 등과 같은 재화가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23.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으로, 사적 합리성의 추구로 인하여 공유제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24.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 활동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는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5. 불완전 경쟁과 과다 경쟁, 외부 효과, 도덕적 해이 등이 행정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26. 정부 규제를 수행 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 규제와 직접 규제의 중간 성격을 띈다.
27.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8.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퇴거 규제라 한다. 29. 포획이론은 정부가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론이다. 30. 지대 추구이론은 정부 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31. 윌슨에 따르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각각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이 발생한다. 32. 환경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 정치의 상황이 된다. 33. 규제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34.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35. 책임운영기관은 민간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내부 시장화된 조직이다. 36. 책임운영기관은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37.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38. 정부와 민간의 혼합 영역으로 양자가 사업가적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되는 결사체도 제3섹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9. 공기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40.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41. 사바스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 허가 보조금 등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 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 유형에 속한다. 42.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 주체를 활용하는 바우처 제도는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43. 전자바우처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의 사용 형태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44. BTO에서는 예상 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 수입 보장 제도가 적용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45. 사회적 자본은 거시적으로는 협력적 네트워크나 사회적 연계망을 말하며 미시적으로는 그 연계망에 참여하여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46. 시민단체는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뿐만 아니라 이익 집단 간 갈등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나타나는 지역 간 갈등 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도 수행한다. 47. 시민사회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48. 정책 과정에 대한 비정부 조직의 참여는 국가 권력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9. 정부 실패나 시장 실패 등과 같은 경제학 이론은 NGO의 존립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으며, NGO는 의회, 정당 또는 행정부의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50. 후쿠야마는 국가의 복지 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 수준이 결정한다고 보았다. 51.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52. 사회적 자본의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신뢰, 호혜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53.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54. 행정관리학파는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인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55. 제도적 접근법은 법제상 규정된 관리구조나 직제를 중심으로 행정을 연구하였다.
56.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57. 행태주의는 연구 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58. 행태적 접근 방법은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59. 행태주의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60. 행태적 접근 방법은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며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61. 행태적 접근 방법은 사회현상도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62. 사이먼은 논리실증주의 관점에서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63. 생태적 접근 방법은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 등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를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는 가우스이다. 64. 생태론의 등장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여기게 된 행정 변수는 환경이다. 65. 유기적 구조는 분화된 선진국의 행정체제와 관련되며 프리즘 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반영한다. 66.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환류를 통한 체제의 지속적인 균형을 중시하며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은 인간이 이기적임을 전제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채택한다. 67. 투입은 요구나 지지, 반대 등을 말하며 산출은 환경에 대한 응답물인 법률이나 정책 등을 말한다. 68. 개방체제 시각에 따르면 조직은 외부 환경 변화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는 체제로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이다. 69.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의하면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 주관적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70. 현상학은 행정현상의 본질, 인간 인식의 특성, 이론의 성격 등 사회과학 연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실증주의와 행태주의 연구 방법에 반대한다. 71. 현상학은 개별 문제 중심적 연구를 중시하며 조직을 간주관적으로 공유된 의미의 집합으로 본다. 72.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73. 뷰캐넌과 털럭은 공공선택론을 비시장적 경제학이라 하였고, 뮬러는 정치 분야의 경제학을 응용한 연구라고 하였다. 74.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을 응용하여 투표규칙, 투표행태 등의 비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75. 공공선택론은 행정의 목적성을 비판하면서 공공행정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76.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77.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선호한다. 78.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 관료제를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보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79. 덜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80.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에 관심을 가지며 외생 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 변수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8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 간 동형화를 강조한다.
82.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 83.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하며 규범과 규칙 등도 제도에 포함시켜 이해한다. 84. 신제도로는 구성원 간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며 제도를 특정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85. 구제도주의는 공식적 법적 측면의 기술에 치우친 반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 및 제도의 장과의 교호작용도 중시한다. 86.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제이론 등이 있다. 87.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88.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개인의 전략을 바꾸고 개인의 선호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89.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 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90. 미국 행정학은 사상적으로 해밀턴의 연방주의와 제퍼슨의 분권적 행정에 영향을 받았다. 91. 19세기 후반의 정부개혁운동과 사기업에서 발달된 과학적 관리운동은 행정학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92. 비교행정론의 대표적 학자인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농경국가도 산업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 형태인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93. 비교행정론은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한 정태적 분석으로 한 나라의 제도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94. 후기행태주의는 이스턴에 의해 제시된 행정의 적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95. 후기행태주의의 대두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에 대한 반전데모 및 강제징집에 대한 저항 등 미국 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96.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 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97.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 문제를 강조하였다. 98. 신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을 보이지만 대체로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99. 왈도는 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이먼의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100.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은 시장 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101. 신공공관리론은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 중심의 관리를 중시하며 예산 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의 확보를 강조한다. 102.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 부문의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 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103.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104.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이론으로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105. 신공공관리론은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분리하여 집행 업무는 가급적 일선기관으로 이양하고자 한다. 106. 신공공관리론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 공급에 대하여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107. 신공공관리론은 법규나 규정보다는 임무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관리를 중시한다.
108.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09.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으로 보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공동의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110.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 재창조의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1. 정책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을 통한 민주성의 증진을 중시한다. 112.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으며,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다. 113. 뉴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114.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의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주인으로 본다. 115.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 116. 신축적 정부 모형의 문제진단 기준은 영속성이며, 관리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117. 피터스의 유연조직 모형에서 정책결정개혁 방안은 실험이며, 저통제정부 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118.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119.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120.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보며, 생산성뿐만 아니라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의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121.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규범적 특성과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 수단적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 122. 신공공관리론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며, 신공공관리론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123.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라고 보면서, 행정에 있어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하였다. 124. 포스트모더니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개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125. 혼돈이론은 행정조직을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 세력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로 인식하며,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것을 강조한다. 126.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127. 능률성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은 높을 수 있다. 128. 공익과정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 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을 공익으로 간주한다. 129. 공익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 개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도덕적 절대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 다양하다. 130. 공익실체설은 적극설 또는 내용설 등으로 언급되며, 공익의 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이다. 131. 롤스는 원초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최소 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32. 롤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등을 위해 평등한 배분을 강조하였고,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았다. 133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134 사회적 형평성은 현재 차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의 시정까지 요구한다. 135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과 관계가 깊고 대표 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관계가 깊다. 136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137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이원론의 시대에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효율관이다. 138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39 대응성은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40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 이념이다. 141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선택되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142 가외성은 목적의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럴듯한 방안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43 린다우는 권력 분립과 연방주의를 가외성의 현상으로 보았다. 2편 정책학 1.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려났다가 흑인 폭동 및 월남전 등 사회적 혼란 시기인 1960년대에 재출발하였다. 이 정책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합리적 분석이며 동시에 협상의 산물이다. 3. 정책은 정부의 사업계획, 정부 방침, 법령 등으로 표현되며 정책 효과는 정책 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4. 공직선거법의 1인 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5. 다원주의는 사회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6. 신다원주의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7.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벤틀리와 트루만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 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의 활동이며 정책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9.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은 엘리트들이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10. 밀스는 엘리트 중 가장 중요한 권력 엘리트는 대기업 엘리트, 정치 엘리트 그리고 군사 엘리트라고 주장하였다. 11. 무의사결정은 엘리트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정책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12. 무의사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이나 집행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3.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며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하기도 한다. 14.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정책 문제 정의와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15. 조합주의에서는 정부는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16. 상징정책은 국민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고 재분배 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17. 구성정책은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18.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더 심하다. 19.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 자본을 추구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 정책에 속한다. 20.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획정, 시군 통폐합, 행정구역의 개편 등은 로이의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21.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나 정책 대상 집단의 반발이 분배정책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2.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한다. 23.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 모형이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이다. 24.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분석 방법을 정책 과정의 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25.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 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 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26. 철의 삼각 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7.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28.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 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적 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 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29. 정책 결정 요일론은 정치 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며 정책 수준의 차이나 구조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30. 정책 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정책 의제에 따라 정책의 방향, 성격, 내용 및 정책 과정이 달라진다. 31. 정부 의제란 사회 문제 중 정책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된 의제를 말한다. 32. 정책 의제가 설정되면 정책 목표나 대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시되고 제한된다. 33. 공식 의제는 여러 가지 공공 의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정부 의제로 선별되는 상태를 말한다. 34.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 의제화가 쉽게 진행되며 정책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도 쉽게 정책 의제화된다. 35. 외부 주도형은 정책 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특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다. 36.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37. 외부 주도형은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정책 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은 이를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하였다. 38. 환경으로부터 쟁점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정책 의제로 성립되는 모형이 외부 주도형이다. 39. 동원형은 정부가 민간을 동원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의제 설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40.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41. 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2. 목표의 대치는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뒤바뀌어 조직의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43. 지명 반론자 기법은 자기적으로 특정 조직원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44. 정책 델파이는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으로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45. 정책 모형은 정책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거 통제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주는데 정책 모형의 예측 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 있다. 46.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의 능률성 내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분석의 접근 방법이다. 47. 비용 편익 분석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분석 도구로 사용된다. 48. 비용 편익 분석은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도 이용된다. 49.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아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50. 사업이 종료된 후 또 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51.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많은 분석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2. 점증 모형에 의하면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은 부적절하다. 53. 에치오니의 혼합 탐사 모형에 의하면 결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과 점진적 의사결정 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4. 앨리스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55. 합리 모형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모형이고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56. 만족 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57. 사이먼의 만족 모형에 의하면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인과 달리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58. 만족 모형은 정책 담당자들이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견해이다. 59.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점증 모형은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60.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이익 집단의 견해와 의견들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61.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으로 다원적 정치 체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62. 점증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의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을 시도한다고 본다. 63. 점증 모형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계속적 결정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64. 점증 모형은 계획성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 결정이 되기 쉬우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부적절하다.
65. 합리 모형은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 기법 등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모형이고, 점증 모형은 선진국 등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모형이다. 66. 혼합탐사 또는 혼합주사 모형은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다. 67. 점증주의 정책 결정의 개선책으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모형이 아닌 규범적인 최종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68. 드로어가 주장한 최종 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69.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이다. 70. 최종 모형은 현실과 이상을 통합한 것으로 메타 정책 결정을 중요시한다. 71. 회사 모형은 문제를 여러 하위 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 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72. 회사 모형에서는 표준 운영 절차 SOP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73.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74.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내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75. 쓰레기통 모형에서 쓰레기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의미하며, 조직화된 혼란의 주요 원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76. 킹턴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정책 의제 설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의회와 행정부의 지도자이다. 77. 앨리슨 모형은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 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78.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 모형, 조직과정 모형, 정치 모형의 세 가지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79. 앨리슨 모형의 모델 1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는 합리 모형의 시각을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유추한 것이다. 84. 이버네틱스 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며, 최종 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시한다. 81. 뷰캐넌과 털럭 등이 주장한 공공선택 모형은 정책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82.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단순한 정부 사업 또는 프로그램도 집행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 다양한 관점, 길어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83.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정책 집행자 자신이 정책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와 협상한다. 84. 정책 집행의 고전적 접근법에 의하면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며,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85.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을 정책 집행보다 선행하는 상위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86. 하향적 집행 모형에서 정책 집행은 오로지 행정적 또는 관리적 영역이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87. 립스키의 일선 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 환경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88. 사바티어는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 89. 정책공호연합 모형은 정책 하위 체제라는 분석 단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하며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90. 정책지지연합 모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분석 단위는 특정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책 하위 시스템, 즉 공공부문과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하위 시스템이라 전제한다. 91.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92. 정책 불응이란 특정 정책에 대한 집행자와 대상 집단의 저항으로 정책 내용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가치체계와 대립될 때 발생한다. 9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의 설치 근거를 둔다. 9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95.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9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97.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과 성과 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98. 내적 타당도는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99.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 시간적 선우성, 비허위성을 들 수 있다. 100. 내적 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101.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102. 정책의 실험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와 통제 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 모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103. 통계적 회귀는 실험 집단으로 선정된 집단이 잘못 선정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았다가 다음 측정에서는 평균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104. 성숙 효과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 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105.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작위로 배정된 구성원이 각 집단으로부터 상실되어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처리 효과를 추정한다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상실요인이라 한다. 106. 인위적인 실험 환경에서 얻은 정책 평가 결과는 실제 사회 현실의 적용 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107.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부터 얻은 평가 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라 한다. 108. 준실험 설계는 작짓기 방법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여 정책 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 영향을 평가한다. 109. 기획은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편조직이론 1. 에치오니는 조직의 지배 복종 관계를 기준으로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이 고전적 조직이론은 전문화와 분업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3. 거래비용 이론은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4. 전략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극적 전략으로 분류, 형평화, 성장 등을 들고 있다. 5.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된다. 6.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한다. 8. 대리인 이론은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며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 불균형, 불확실성 그리고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에 대한 역할을 중시한다. 9.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0. 위원회 조직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집단 결정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11. 보조기관은 위임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반면, 보좌기관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12.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 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 구조라 한다. 13.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14. 명령체계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한다. 15. 계층제는 상위 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16. 고위 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17. 규칙적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때 조직은 집권화된다. 18.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하며,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9. 공식화란 조직 내의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 전달이 표준화된 정도를 말하며,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20. 조직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21.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시에 의존하게 되어 집권화의 경향을 가진다. 22.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문제가 복잡해져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규모가 작으면 최고 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집권화가 더욱 능률적이다. 23. 페로우는 조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의 정도와 업무 처리가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24. 기능 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지만, 각 기능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25. 에드호크라시는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의 정도가 낮으며,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조직이다. 26. 에드호크라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27. 에드호크라시는 다각화 전략, 변화 전략, 위험 부담이 높은 전략을 선택할 때 적합한 조직 구조이다. 28.
에드호크라시는 업무가 특수하고 비정형적이며 기술이 비일상적이고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 유형이다. 29. 단순 구조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로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 30. 기능 부서화는 유사기능 혹은 업무 과정을 수행하는 구성원을 동일 부서로 묶는 방식이고, 사업 부서화는 구성원을 조직 생산물에 따라 동일 부서로 묶는 방식이다. 31. 환경 변화에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기능 구조보다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해주는 것은 사업 구조 모형이다. 32. 사업 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 부서화 방식으로 사업 부서들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각 기능의 조정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33.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34.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르며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35. 베버의 관료제론에 따르면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 36. 골드너는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한 일주의를 초래한다는 관료제의 병리를 제시하였다. 37. 권력구조의 이원화는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한이 충돌하는 현상을 말한다. 38.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높아 이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39.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의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40. 복합구조 즉 매트릭스 스트럭처는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로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때 유용한 조직구조이다. 41. 매트릭스 구조는 구성원은 동시에 2명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나사, 특수대학원, 종합병원, 대사관 조직 등이 그 예이다. 42. 매트릭스 구조의 상관은 부하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며 상관들 간의 대면 협력과 갈등 조정의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43. 팀제는 결제 단계의 축소, 팀장의 권한 강화, 구성원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 등을 강조한다. 44. 네트워크 조직은 시장보다 풍부하고 복잡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을 촉진시킨다. 45. 네트워크 구조는 환경 변화에 따른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46. 네트워크 구조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최적의 자원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고 초기 투자를 과다하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47. 복잡인관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발견하는 진단 과정이 중요하다. 48. 엘더퍼는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49.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인 위생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50. 욕구 단계 이론이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이라기보다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이론에 해당한다. 51.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의 5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 52. 엘더퍼는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 간의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53.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54. 허즈버그에 의하면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고 만족이 없는 상태이며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이다. 55. 허즈버그는 환경에 관한 것으로 직무의 불만족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예방하는 데 작용하는 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 한다. 56. 맥클리랜드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7. 해크맨과 올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따르면 직무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기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다. 58. 브룸의 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59.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 이론을 보완하였다. 65. 우치의 Z이론은 일본식 조직관리가 미국식 관리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61.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62. 조직구조상 지나친 계층화는 수직적 의사전달을 저해하며 지나친 전문화와 할거주의는 수평적 의사전달을 저해한다. 63. 현대적 접근 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64. 조직 시민행동이란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65. 집단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상위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66. 갈등 관리 전략으로서 조성 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67. 갈등은 유해하며 역기능적인 것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조성 전략이 구상될 수 없다. 68. 조직 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 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69. 권한과 유사한 개념인 합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70. 배번은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 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71. 리더십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 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72. 리더십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의 상황조걸론,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등이 있다. 73. 리더십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74. 리더십 행태론적 접근은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본다. 75. 허시와 블렌차드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76. 변혁적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하며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77.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78. 정보화 사회는 여러 가지 원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체득하여야 한다. 79.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지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80. 인간관계론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조직의 관리 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81. 목표관리제 MPO는 인간의 자율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 수준을 높인다. 82. 조직발전 OD는 조직의 인간적 측면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다. 83. 총체적 품질관리 TQM의 계획과 문제 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과정이며 품질관리는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84. 정보사회는 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논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85. 이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86. 전자정부 2.0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참여와 공유를 강조하며 누구나 가치 있는 정보나 새로운 서비스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개방한다. 87. 유엔은 전자거버넌스로서의 진화하는 단계로 전자정보화, 전자자문, 전자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88. 인터넷 쇼핑업체인 아마존이 고객행동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89.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 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이다. 90. 스마트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91. 지식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공유를 통하여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92.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93. 연성 조직은 개방적이고 능률적이며 공식화 표준화의 정도가 낮다. 94. 학습 조직은 능률성보다는 문제 해결을 필수적 가치로 추구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4. 편인사행정 1. 인사행정의 세 가지 주요 변수는 채용, 사기, 능력 발전이다. 이 직업 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하며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3. 직업 공무원제는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며 공직 분류로 계급제 방식을 취한다. 4. 직업 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역관주의 인사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6. 역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7. 역관주의는 정당 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8. 실적주의는 인사권자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인적자원의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9.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 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10.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하며 역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11. 중앙인사기관 대쉬 비독립 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12.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13. 적극적 인사행정에는 정치적 임용 허용, 재직자의 능력 발전, 인사권의 분권화 등이 포함된다. 14.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관리자 임용할 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15.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지만 임용할 당제로 인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6. 대표 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17. 대표 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8. 대표 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 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19. 대표 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충원하여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20. 대표 관료제는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의 허구성, 천부적 자유의 개념과 상충,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의 조장, 대표의 집단이기주의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21. 실적주의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22.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일반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3.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24.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며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25. 직무평가의 방법 중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수를 정하고 분류기준에 의거한 등급기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26. 계급제는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로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 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27.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과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한 제도이다. 28. 계급제에서는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직무에 따른 보수의 형평성이 직위분류제보다 낮다. 29.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 따라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다. 30.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의 구조적 배열에 중점을 둔 공직 분류는 외부에 대한 공직 개방에 용이하다. 31. 직위분류제는 사회적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 능력과 지식 기술을 중시한다. 32.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공직구조라면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33.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34.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35. 개방형 인사관리는 공직의 침체나 무사한 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하며 민간 부문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36.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7. 개방형 임용의 경우 공모 절차가 폐쇄형 임용보다 더 복잡하므로 임용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38.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사회의 탈관료제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 등 인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9.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운영할 수 있다. 40. 고위공무원단의 시행은 각 계급 경쟁체제에서 고위공무원 전체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41.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 제도에 의해 충원되며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4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며 고위공무원의 성과 창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43.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개방과 성과 관리를 중시한다. 44.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45. 고위공무원단에는 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그리고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포함된다. 46. 감수성 훈련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47. 액션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 교육훈련 방법이다. 48. 직무순환은 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는 것이다. 49. 다면평가는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 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50. 근무성적 평정의 목적에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 시험의 타당성 측정 등이 있다. 51.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평정 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52.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 요소에 관한 평정 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53. 다면평가 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4. 다면평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가능하게 하며 평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용이하다. 55. 다면평정은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행정분권을 촉진하지만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56. 공무원 보수 인상은 공무원의 사기 재고로 이어지나 공무원의 사기 재고가 곧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57.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58.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며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59.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유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60. 공무원연금제도는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제도이다. 6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2.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 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63.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64. 공무원 단체는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6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66.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한다. 67.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8.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9. 부패에 관한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70.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71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72.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공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백색부패라고 한다. 73.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부패 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5편 재무행정 1. 쉬크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을 제시하였다. 이 예산의 거시적 배분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고,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의 자금을 배분하는 결정이다. 3. 예산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 기간 단위로 계획한 예정적 수치로 정부 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4. 예산은 성립 시기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으로 분류된다. 5.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6.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8.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대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11. 통합재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재정통계 작성 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12. 통합재정은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3. 재무행정 조직의 삼원체제는 강력한 행정력의 발휘와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14. 자본예산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 상황의 변동과 사회간접 자본의 축적 유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5. 자본예산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분리 계리함으로써 재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6.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7. 조세 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의미하며 행정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19.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0. 수입 대체 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21.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2.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은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2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24. 윌다브스키의 예산결정문화론에서 예측력이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 예산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25.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26.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27. 한도액설정법은 각 부처의 예산 편성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중앙예산기관은 예산 사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8.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른슈타인의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0.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31.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 질의와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된다. 33.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4.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35.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보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36.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이다. 37.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38.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9.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40.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법 중 정부 조직 개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체이다. 41.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2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명시 2월이라 한다. 42.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3.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 경비의 총액과 연보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4.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대무부담 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대무에 포함된다. 4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업 집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6. 국회는 제출된 결산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47.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8.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49.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 흐름 보고서를 통해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 회계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50. 발생주의 회계는 재정성과의 파악과 공유가 가능하며,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수익도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된다. 51. 발생주의 회계는 장기적 비용 및 수익을 산정할 수 있어 재산 상태에 대한 종합적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52. 현금주의는 현금이 수납되었을 때 수입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출로 기록하는 것이다. 53.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정책 당국자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할 수 있다. 54.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가 용이하나,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55.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56.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57. 성과주의 예산 PBS와 목표관리 MBO는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58.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실적 예산이라고 하며,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이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사업 간의 관계 긴밀성을 보여준다. 59. 성과주의 예산의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60.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렵다. 61. 계획예산제도의 프로그램 구조는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로 세분화될 수 있다. 62. 기획예산제도 PPBS는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63. 계획예산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4. 계획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며, 비용 편익 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 기법의 사용을 강조한다.
65. 계획예산 제도는 목표의 구조화, 체계적인 분석, 재원 배분을 위한 정보체계 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66. 품목별 예산은 점증적 방식에 의한 결정이지만 계획예산은 총체적 방식에 의한 결정이다. 67. 연기준 예산 집입비는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자료가 요구된다. 68. 연기준 예산은 예산 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69. 연기준 예산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경시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70. 연기준 예산은 의사결정 단위 선정과 우선순위의 결정을 중시하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예산 결정 방식이다. 71. 연기준 예산은 하급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소규모 조직의 희생으로 인한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 72.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과는 달리 연기준 예산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73. 연기준 예산은 매년 심사하여 결정하나 일몰법은 대개 3에서 7년의 기간 후에 사업을 종료한다. 74. 총액 배분자율 편성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75. 지출 통제 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의 통제보다는 총액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76.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 77. 총액 배분자율 편성 탑다운 예산제도는 각 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78. 총액 배분자율 편성 제도는 지출 총액을 먼저 결정하므로 국가의 전략적 정책 기획을 가능하게 하지만 재원 배분의 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칠 경우 정책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79. 최근에는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80. 각 중앙관서에 작은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6편 행정환류 1.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2.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통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으로 그 중심 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4.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5. 일반 개선은 행정체제 내의 1차적 통제구조에 해당하며 의사결정 계층의 연쇄로 구성된다. 6. 옴부즈만 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며 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7.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8.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9. 행정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직 내 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상호의존적인 포괄적 관련성을 갖는다. 10. 최근의 행정개혁은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7편 지방자치론
1. 부가설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역재정 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 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신중앙 집권은 지방화된 국가에서 광역행정이나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5.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6. 라이트는 정보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 내용, 중앙정부 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7.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다. 9.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의 주민 참여를 중시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한다. 10. 주민자치는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11.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 배분 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1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13.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14.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1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진다. 18.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19.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20. 포괄적 사무배분은 배분 방식이 간단하고 간편하며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21.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22.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조례 개폐 청구 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4.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5.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27.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28.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29.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30.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0일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32.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33.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34.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